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오늘 그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을 나왔죠. 그래서 뉴스가 발표가 났는데, 그래서 오늘은 그 수혜 지역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그 교통 계획이 나면 일반적으로 발표 시점, 그 다음에 착공 시점, 그 다음에 완공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. 그래서 이런 교통 대책은 상당히 중요한데, 특히 이 교통 대책 중에서도 강남권과 연결이 되는 교통 대책은 다른 교통 대책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강남이랑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에 따라서 집값 향방도 상당히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강남권과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수원 광교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신분당선 연장이 발표되면서 그리고 7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7호선이 강남과 이어지면서 부천 쪽이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그 9호선이 발표되면서 강서구 일대 아파트들이 강남과 이어지면서 많이 어, 올랐지 않습니까?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 5호선은 어떨까요? 5호선은 실제로 강남과 이어지는 않고 여의도 광화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5호선이 발표가 됐어도 사실은 강남권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. 좀 이해가 되시죠? 그러니까 강남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교통대책과 강남권과 연결이 되지 않는 교통대책에 따라서 집값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그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대책이 왜 나왔는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이쪽에 교산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교산 신도시가 하남 쪽에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이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기존에는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책으로 갔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바뀌어서 3기 신도시 대책을 발표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산 신도시였어요. 그래서 그 교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좀 강남권에 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권 진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다른 3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좀 입지적으로 좀 뛰어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교산 신도시를 이어지는 철도가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요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 3호선 연장 계획이 좀 발표가 됐었어요. 그 전에는. 그래서 3호선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죠? 오금역까지 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오금역이 연장해서 이쪽으로 그 미사, 그러니까 하남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게 계획이 발표됐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오금 쪽보다는 바로 강남이랑 연결하는 게 더 경제성 면에서 더 뛰어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나 봐요. 그래서 바로 송파 쪽, 제가 볼 때는 뭐 송파 잠실권역이나 잠실 쪽에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송파 쪽으로 도시철도가 개통이 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.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. 자,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하남시청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남시청역은 모르실 거예요. 왜냐면 하남시청역은 아직 없습니다.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남시청역은 원래 올해 이제 하남시청역은 그래서 올해 한 12월 정도에 완공 예정에 있는 5호선 연장선입니다. 그래서 5호선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냐면 5호선이 두 라인으로 있죠. 네, 마천행이 있고 상해통역이 있는데 그 상해통역에서 이쪽으로 하나시청역 쪽으로 5호선이 연장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5호선이 하나시청역에서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그러니까 하남 쪽이 굉장히 그 송파권에서 송파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 접근성은 좋고 실제로 잠실까지 차로 한 2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. 그런데 이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은 좀 강남에서 좀 굉장히 좀 멀죠. 차도 많이 막히고. 그래서 이 만약에 5호선이랑 이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5호선에서 바로 강남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9호선으로 이제 갈아타는 방법을 써서 이제 강남권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하남 교산신도시가 그 발표가 되면서 사실 교산시도시를 살리려면 교통을 또 활성화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5호선이 그 하남 위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사실은 요번에 발표된 거는 하남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남 아래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이제 송파권으로 바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 때문에
지금 하남 쪽이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저평가돼 있어요. 왜냐면 지금 강동구의 새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, 또 위례 신도시랑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하남 쪽 그 하남 신도시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저평가돼 있는 상태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사실은 하남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사실은 작년이었어요. 작년에 그 강동구 쪽에 그 상일동 그 강동구 그 새 아파트 신축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하남 쪽에도 입주 물량 때문에 좀 전세라든가 매매가 좀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. 작년에. 그래서 그때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신 분들은 꽤 큰 그래도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남기셨어요. 그래서 하남 쪽은 그래서 그때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. 작년 한 연말 정도, 작년 연말보다 작년 한 여름 정도, 그때가 참 굉장한 그 매수 타이밍이었다. 이렇게 보여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다른 지역 그 강동구 고덕동이나 이쪽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하나시청 쪽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, 이게 사실은 하나시청역에 도시철도가 연결이 되면은, 이게 바로 송파역으로 송파전으로 이제 도시철도가 간다고 하면은, 사실 하나시청은 바로 5호선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남과 연결되어 있는 5호선에 있는 미사지구라든가, 그죠? 5호선이 연결되는 그런 지역들, 그런 쪽에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. 네,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근데 여러분 그 하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? 가격 지금 투자금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어, 아파트 말고 하남 쪽에 있는 오피스텔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금이 적히거든요. 그래서 투자 금액이 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을 경우 한 3, 4천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하남 쪽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미사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실제로 지금 뭐 분양가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되는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눈여겨 보시면 그런 걸 잘 보시면 또 돈 벌 수 있는 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다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차익도 매매 차익이지만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 임대 수익이 또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나쁜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대해서 발표가 됐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투자금에 맞게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투자금이 많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남에 있는 이번에 발표된 그 시점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또 투자금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면은 또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. 네.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